근데 이제 제 환자분 중에서는 너무 말을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저염하고 오세요 했더니 전아트륨 혈증에 빠지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맡고 있는 배은희입니다. 오늘은 다낭신 바로 알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편에서는 다낭신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중증도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료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낭신 환자분들을 가장 많이 치료해주고 계시는 젊은 두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의대 신장내과 김예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다낭성 신증 클리닉을 하고 있는 신장내과 김용철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신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신약이 다 보험이 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가 2편에서 살펴봤듯이 CED 환자, 좀 심각한 환자들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첫 번째는 혈압을 관리하는 걸 제일 먼저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염분 조절과 같은 이제 식이 교육을 좀 하고, 그다음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또 다른 거 뭐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수분 많이 드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제 싱겁게 먹고 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2리터 이상 드시도록 하고 3리터 이상 드시면 더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3리터 이상 드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다면 고지혈증, 드물게 또 이제 요산이 높은 분들은 돌멩이가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요산 혈증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하기도 하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물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나요? 저는 물 말고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로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어떠죠? 커피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대규모 연구들에서 확정적으로 커피가 나쁘다는 데이터가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커피를 드시되 너무 농축한 건 좋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커피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뇨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탈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물을 많이 드시면서 커피는 조금 묽게 드시고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추천합니다. 네. 저는 일단 환자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먹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환자가 평소에도 물을 굉장히 안 먹는 환자한테 갑자기 3리터를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버거운 일인 거고, 어차피 원래도 2리터씩 먹던 환자였으면 조금 더 늘리는 게 또 조금 다르니까 일단 환자분들이 얼마나 먹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거기 맞춰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편이긴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치료라는 걸 꼭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물 많이 먹으면 몸에서 노폐물이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먹는 게 콩팥을 보호하고 나빠지는 걸 지연시킨다. 이게 중요한 치료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물 종류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권장을 하기로는 생수를 먹는 걸 가장 권장을 하긴 하는데, 맹물은 너무 맛이 없고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보리차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달인물, 무슨 엑기스, 주위에서 뭐가 좋다더라, 중국에서 뭐가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대부분 안 좋다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성분이 규명되지 않은 것들은 되도록 드시지 말도록 추천을 하고, 그게 또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걸 꼭 강조를 합니다. 물 마시는 거 외에 또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혈압 조절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혈압 조절밖에 또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혈압 조절은 선생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좀 덜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좀 나이가 젊고 또 콩팥의 볼륨이 크신 분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아주 엄격하게 혈압 조절을 조금 하는 편이고, 그런 경우는 약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약을 써서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네,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혈압은 원래는 110 이하를 수축기 혈압을 유지하는 거를 추천하는데, 사실은 110 이하라는 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할 때는 보통은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급하게 왔거나 의사를 만나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그래서 사실 혈압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을 재는 것부터 이제 잘 설명해야 되는데, 집에서 내가 편하게 쉴 때 혈압을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서 잰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잰다든지 혈압을 잘 재보고 그거를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는 적어오라고 말씀드리고요. 병원의 기준으로 110으로 맞추고 약을 세게 쓰다 보면 이제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웠다 일어날 때 이렇게 조금 핑 돌거나 정말 의식이 깜빡하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콩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혈압은 이론적으로는 110 이하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돼 있지만, 집에 혈압을 잘 재보고서는 한 120 내외가 좋다고 설명은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네, 김용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집에서 혈압 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계 막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네. 혈압계 하나씩 구입하시고 집에서 혈압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병원에 가져오시면 선생님들이 진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염분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어렵습니다, 연필지. 저도 사실은 어제 너무 짜게 먹고 자가지고 제가 오늘 카메라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저희 음식들이 다 짜잖아요. 그리고 또 안 짜면 막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외식할 때 또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식이 조절에 대해서는 그 다낭성 신장병뿐만 아니라 모든 신장질환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다낭성 신장병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나 염분이랑 수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하는 편인데, 아주 철저하게 조절을 한다고 해도 그냥 일반적인 음식으로 조절하는 게 잘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3g의 소금을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죠? 3g. 3g이니까 한 끼당 1g이고 그 1g을 이제 반찬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때 1g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안 와닿아서 음식을 할 때 아예 간을 하지 않고 음식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대신에 양념장을,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서 드시면 1g의 염분으로도 충분히 이제 약간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이제 좀 설명드리는 편이고, 그런 게 이제 염분 대신에 약간 매콤하거나 아니면 좀 새큼하거나 이렇게 신맛이나 이런 매운맛으로 조금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설명해 드리긴 합니다. 짜게 먹으면 몸이 붓고, 몸이 부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조금 강조를 해서 왜 이걸 내가 정말 해야 되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평생 내가 식습관이 이렇게 짜게 먹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나가야 내가 평생 투석이나 이식을 안 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평생 투석하지 않는 걸 목표로 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동기부여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낭성 신증이 유전병이고 가족 중에 그런 질환을 이미 겪은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혈압을 자주 재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 환자분 중에서는 너무 말을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저염하고 오세요 했더니 저나트륨 혈증에 빠지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데 뭔가 이렇게 울렁울렁하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병원은 매일 자주 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스스로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낭 한우분들이 막 병원에 가봤자 약이 없다고 하니까 많이 그냥 안 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다행인 건 저희가 이제 신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나왔는데 이제 비싸서 못 썼는데 또 이제 보험도 되잖아요. 신약에 대해서 조금 작용 기전이라든지 그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은 톨밥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전은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사실 조금 너무 복잡해질 수는 있고요. 다낭성 신증이라는 게 콩팥의 크기가 커지는, 물혹이 많이 생겨서 다낭, 낭이 많이 생기는 병인데, 그 물혹 하나하나도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지기 때문에 콩팥의 전체 크기가 커지면서 콩팥이 망가지는 병이고, 새로 나온 약은 여러 가지 기전이 있지만 결국은 콩팥의 크기를 커지지 않게 하고, 그럼으로써 콩팥의 기능을 보호하고,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걸 억제해서 결국에 콩팥이 커지지 않게 하는 기전이긴 한데요. 콩팥이 천천히 커짐으로써 콩팥 기능도 보호하지만 다낭성 신증은 합병증이 또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물혹의 감염이나 물혹에서의 출혈, 그 다음에 커지는 것 자체도 배가 부르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주는 아주 좋은 약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런 약을 또 이렇게 모든 환우분들한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빨리 나빠지는 분들, 콩팥 크기가 좀 빨리 커지는 분들, CDE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썼을 때 좀 더 많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하고, 또 요새는 이제 유전자 검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서도 다낭성 신장병 환자 중에서 톨밥탄이 좀 도움이 되는 분들은 확연히 이제 유전 검사나 아니면은 혈액 검사나 아니면은 영상 검사에서 확실히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약 많이 써보셨잖아요.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실제로 환자들한테 쓰면 신기하게도 정말 콩팥의 크기가 커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콩팥 크기가 좀 작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경험하실 텐데, 그리고 콩팥 기능이 잘 유지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약 쓰면서 조금 힘든 점도 아마 이따가 얘기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약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한 1년 이상 사용했던 분들은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사진을 찍어서 콩팥의 크기가 얼만큼 변했는지 이런 걸 좀 보는데요. 이 약을 쓰고 확연히 신장 기능뿐만 아니라 이 콩팥의 볼륨 자체가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격려하는 것도 있고, 환자분들도 이제 되게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먹으면서 바로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1년 정도의 그런 텀을 기다리면서 나의 이 약 효과가 얼만큼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기대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이거 진짜 많이 외래에서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때요? 네,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신기능이 90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약을 시작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CDE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90점 밑으로 내려가야 약이 보험이 되는 거니까는요. 저희가 투석이나 이식하기 전까지 이제 보통 복용하도록 설명은 드리긴 하는데, 워낙 긴 기간이라서 중간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드시고 있지만 드물게 이제 뭐 간 기능이 나빠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약을 중단할 수 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야 돼서 물을 많이 못 먹거나 화장실에 못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간단하게 한 2, 3일 정도도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검증됐으니까 편하게 시작을 해보고 힘든 점이 있으면 다시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약이다.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약이 처음에 이제 기전 자체가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가 막 엄청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부작용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부작용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은 결국에 물과 관련된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당연히 소변을 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자꾸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런 소변을 보는 횟수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있다라는, 그게 가장 큰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평상시에 물을 좀 많이 먹었던 분들은 그런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큰 것 같고요. 애초에 물을 거의 안 드셨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물을 하루에 3리터, 4리터씩 먹었을 때 이런 반응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전에 이제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약간 경고 아닌 경고도 조금 하고 이렇게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 약의 기전이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수분 섭취를 추가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2리터 먹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4, 5리터를 먹고 평생 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소변을 많이 봐서 오히려 탈수가 되는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맥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잘 취하는 것도 치료 입장에서 중요한데, 밤에 화장실을 뭐 3번, 4번, 많은 경우는 5번 아까 가신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잘 조절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하루에 2번 드셔야 되는데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로부터 8시간 이후인 오후 3시쯤에 약을 먹는 것이 하루 종일 약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보통은 오후에 3시에 먹으면 잘 때쯤에는 약효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야뇨의 횟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변을 많이 밤에 보시는 분들은 오후 약을 좀 땡겨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상대적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야뇨도 잘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도저히 안 되면 저녁약을 더 줄인다든지 끊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 네.
약의 효과가 이미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7년 전부터 열심히 쓰고 환자들이 이미 효과를 많이 본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 환자한테 추천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강권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다낭신 치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반적인 치료에서부터 그리고 신약 소개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킹콩님들께 못다한 얘기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약을 드시기를 좀 주저하기도 하시는 분들, 기본 중요한 치료들을 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 추가로 조금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거나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 나온 약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다낭성 신장병 또한 다른 신장질환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병이긴 하기 때문에 진료를 보면서 뭐가 부족하고 또 어떤 치료가 지금은 적합하고 어떤 것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자주자주 관리하면서 지내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과 치료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위해서 대한신장학회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